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한은에서 금리 동결한 소식, 외신 쪽에서도 빠르게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도 뭐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타났었던 국채 쪽의 흐름 보면은 그런 결정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좀 약세 보이고, 이게 이때부터 이제 상승한 게 한은 총재께서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나타난 모습, 상승하는 모습.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때 매도를 좀 하고, 이때 매수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시세를 좀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다시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그 수량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급등락하고 있는 한국의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영향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존 윌리엄스 뉴욕 페드 총재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정리하고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금융 시스템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했었던 그 연준의 공격적인 정책, 그 노력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 아니다, 이제 약간의 변명성의 발언을 하시고, 이런 쪽에 또 비난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은행이 직면한 문제 중에 일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시그널을 줬음에도 작년에 통화정책을 정의했었던 그러한 급격한 금리 상승 환경에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다. 뭐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은행권도 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은행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구글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올해 초 잠깐까지 이렇게 좀 매파적인 시각이 나타났었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하고는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태도가 틀어졌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살펴보면 5%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차 하락을 해서 3.75, 올해 안에 이제 3.75, 그리고 2025년까지 2% 목표까지 간다. 그리고 실업률은 현재 3.5에서 4에서 4.5 사이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계획한 대로 갈 것이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금리 인상 계속 단행하고 있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 우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데이터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도 페드처럼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모습, 이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뭐 아주 더 이상의 긍정적인 표현은 없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그 차이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지 않는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제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데이터에 시장 참여자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페드가 시장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요점은 딱 여기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 200 쪽에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매수 들어오고, 풋옵션 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매도, 그 다음에 국채 선물은 약간 매수하다가 매도. 전반적으로 우리 자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완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콜옵션 쪽만 보더라도 어제같이 계속 이 스프레드 포지션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327콜 사다가 바로 이제 332
외가격 쪽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30이 330 매수하고 그리고 또 330을 매도하고 이제 트레이딩을 여기서 잠깐 한 거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안쪽에 325 매수하고 330 매수하고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가를 보면은 330하고 332 스프레드를 잡고 또 332에서 335까지 스프레드를 잡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327에서 330 구간에서 이익이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약간 넘어서서 332에서 335까지로 늘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스프레드를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익 실현하면서 계속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수가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금액상으로 플러스가 나온다 해서 계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외가격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량 쪽에서 일부 이익 실현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콜 스프레드가 그냥 같은 수량으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레이셔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량이 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335 이상은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주로 접근해야 될 게 이제 327에서 332 사이에 콜옵션과 그 이상의 거는 이제 매도하는, 우리도 스프레드 정도로 시장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